변액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102문제, 우리 에센셜 102제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보험 공시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번 문제는요. 경영 공시의 공시 기한인데요. 다음 중 경영 공시와 공시 기간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자, 공시의 종류를 봤더니 결산 후에 하는 결산 공시, 분기 결산 후에 하는 분기 공시, 그리고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하는 수시 공시가 있고요. 시기를 봤더니 A는 즉시 공시, 이건 누구예요? 수시 공시가 되겠네요. B는 사업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3개월 결산 공시일 거고요. 분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 분기 공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는 B, 나는 C, 다는 A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자, 1번 가는 A 틀렸고요. 2번 가는 B, 2번이 지금 맞는 것 같죠? 3번 나는 A 틀렸고요. 다는 C 틀렸어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연관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영공시는 결산시와 분기별 임시 결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공시하는 가와, 자, 결산시, 분기별 임시 결산시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공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 기자, 정할 정자, 정기 공시라고 하고요. 공시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그때그때 수시로 공시하는 수시 공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에는 정기 공시, 나에는 수시 공시가 들어갈 것 같고요. 함정은요. 우리나라 보험 정보 공시는 경영 공시, 보험 모집 공시, 보험 상품 비교 공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라고 했는데, 보험 모집 공시는 보험 정보 공시에 해당되지 않고 상품 공시가 들어가겠죠. 예, 틀렸고요. 보험회사별 보험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정보 공시가 필요하다, 금지되어 있지 않죠. 자, 91번 문제는 수시 공시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다음 보험 정보 중에서 수시 공시 항목이 아닌 것은 일시적이거나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항들이 이제 수시 공시 사항이 되겠죠. 파생 상품 거래 등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수시로 공시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불완전 판매 비율, 이 불완전 판매 비율 같은 경우는 정기 공시사항이죠. 루틴하게 일정 기간마다 계속 보고해야 되는 그런 공시사항이니까 2번이 틀린 것 같고요. 3번, 적기 시정조치 등의 법령에 의한 조치사항, 이것도 아무 때나 있는 거 아니죠. 수시공시고요.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수시공시입니다. 그래서 수시공시가 아닌 것은 2번, 불완전 판매 비율이 정기공시에 해당되고요.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2, 4분기 임시 결산 공시는 언제까지 공시를 해야 되는가인데요. 요건 여러분 좀 힘드셔도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2, 4분기 결산 공시는 해당 연도의 결산 공시 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기 공시가 되니까요. 함정 보겠습니다. 계약자 및 주주배당은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계약자 주주배당, 그 다음에 각종 재무제표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정기 공시 항목이죠. 이거는 주요 수시 공시 항목이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 주요 경영 현황 요약에 대한 내용, 이것도 대표적인 정기 공시죠. 수시 공시 항목에 해당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출자 내용, 정부기관으로부터 항상 일정하게 출자를 받는 것은 아니죠. 특별한 사항이에요. 이거는 수시공시 항목이 되겠죠. 이거는 정기공시다라고 했으니까 뒤죽박죽으로 이제 함정을 많이 파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일상적으로 알려야 할 것을 정기공시, 그리고 특별하게 아무 때나 발생되는 것이 아닌 것이 수시공시, 이렇게 챙겨두시고요. 다음에 92번은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다음 중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당연히 필수 기재사항이고요. 2번,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필수 사항이고요. 해지 환급금에 관한 사항, 필수 사항이고요.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이거는 필수 사항이 아니고 근거 없이 비교하는 것은 오히려 금지 사항에 해당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재무 현황, 보험 계리사나 손해사정사의 보유 현황,
금융사고 현황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공시하죠? 금융감독원 공시사항이 되겠고요.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 안내자료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금융감독원에서 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에서 정하고 있고요. 보험기간 경과에 따른 해지 환급률에 관한 사항은 보험 안내자료의 기재 금지 사항에 해당한다. 오히려 기재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죠.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고, 타 보험회사 상품과의 펀드 수익률 비교는 생명보험회사 변액보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자기 회사의 상품들을 주로 공시하고요. 이렇게 다른 회사와의 비교 공시는 주로 어디에서 하죠? 협회, 생명보험협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죠. 틀린 거고요. 보험계약 관리 내용에 관한 문제가 이제 93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최소 주기, 최소 얼마마다 한 번씩은 제공해야 되죠. 분기 1회 이상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연관 문제 보시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특별 계정은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서 괄호 이상 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 1회 이상 공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분기별 1회고요. 생명보험협회는 변액보험 펀드별 기준가격 및 수익률을 매월 말에 공시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매월 말이 아니라 매일 공시하고 있고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는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은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생명보험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변액보험의 경우 연 1회 이상 보험 계약 관리 내용을 계약자에게 문서로 제공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계약자에게 문서로 제공하는 것은 연 1회가 아니라 분기 1회 이상이라 그랬죠. 94번은 저축성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에서 보험 정보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수료 안내표는 계약이 1년 경과한 상품일 경우에만 제공한다. 이게 틀렸네요. 이런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요. 상품에 대한 안내 가입 시에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죠. 2번.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에는 특별계정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고요. 3번. 변액보험 청약 시 운용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되고요. 4번. 변액보험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 1회 이상 교부하도록 하고 있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실게요.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죠?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은 보험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저축성 변액보험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수, 비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하는 것은 수수료 안내표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요. 적기 시정 조치는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적기 시정 조치 같은 법적 조치는 수시 공시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용 설명서에는 기재되지 않고요. 저축성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를 통해 적합성 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비용 중에서 일단 펀드 운용에 관련된 비용, 보험에 관련된 비용, 그리고 펀드 운용도 보험도 아닌 나머지 비용들, 예를 들면 뭐 최저 보증에 관련된 비용, 이런 비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제공하는 것이지 적합성 진단과 수수료 안내표는 관련이 없겠죠. 자, 95번은 수수료 안내표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중 저축성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 제공을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계약 체결 비용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보험으로서의 비용이고요. 위험보험료 마찬가지고요. 보증비용, 예금 보험료율은 우리 수수료 안내표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연관 문제.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비교 공시해서 보험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상품을 손쉽게 비교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경로를 안내하거나 운영하는 곳은 보험 담호와 용어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함정 보겠습니다. 직전 1년간 공시 이율은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의 주요 내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수수료 안내표에는 공시 이율 이런 거 없지요.
비용과 수수료 부분이 주로 들어있으니까 요거는 주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축성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는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 결산일을 기준으로 제공한다. 1년 이상이라고 하는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요. 자, 산운용 보고서를 통해서 저축성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함정들 반복되고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고, 96번은 변액보험 교육 이수 시간인데요. 다음 표의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가?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변액보험 상품 및 특별계정 펀드에 대한 컨설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몇 시간 이상 판매 전 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몇 시간이죠? 4시간이죠. 4시간.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4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정답은 4, 2번이 되겠고요.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적합성 진단과 관련한 변액보험의 계약 절차는 적합성 진단에 관련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제공을 하고요. 성향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선정하고요. 성향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적합하다면 권유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권유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향 분석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이라고 판단하고, 4번 계약자가 계약 체결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후속 절차를 진행해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2시간 이상 판매 전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2시간이 아니고 4시간이고요. 모든 65세 이상 보험 계약자는 취약 금융 소비자로서 변액보험 부적합자로 판단한다. 모든이 틀린 거죠. 65세 이상 중에서 부적합자로 판단되기도 하지만 투자 경험이 많다든지 아니면 뭐 기타 지식이나 관련된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취약 금융 소비자로 판단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일반 금융 소비자가 전문 금융 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얘는 앞뒤가 바뀐 거죠. 예를 들면 전문 금융 소비자는 우리 상품이나 투자에 대한 지식, 정보 같은 정보와 위험 감수 능력,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전문 금융 소비자라 그래요. 이 사람은 규제라든지 법률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 사람이 나를 일반 투자자로 대우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은 나를 법적 보호 테두리 안에 넣어 주세요니까 이건 무조건 허용해야 돼요. 적합성 진단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금융 소비자가 전문 투자자로 가겠다고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남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 금융 소비자가 전문 금융 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 표현을 할 경우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97번 변액보험 판매 시 필수 안내사항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판매 시 필수 안내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내용, 2번 운용 실적에 따른 사망보험금 및 해지 환급금이 변동된다는 내용, 3번 장래 운용 성과에 대한 보험 설계사의 단정적인 판단,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겠죠. 4번 펀드의 종류, 펀드별 주식 편입 비율 등에 대한 설명.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볼게요. 적합성 진단과 관련해서 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을 보관해야 되는 기간 10년이죠.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보험회사별로 펀드 운영 실적을 비교한 내용은 변액보험 판매 시 필수 안내사항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죠. 특히나 이 펀드 운용 실적을 비교하는 것은 변액보험 판매와 관련해서 근거 없이 비교할 경우에는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되는 주의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자, 98번 문제는요, 펀드에서 차감되는 제반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관련 비용 중에서 적립금에 비례해서 차감되는 것이 아닌 것은인데요. 자, 1번 위험보험료. 위험보험료는 사망이 됐던 어떤 그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되는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에 대해서 월 보험료의 일정률로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적립금이 아니라 보험료에 비례해서 차감이 되는 거고요.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비용, 특별계정 운용보수, 이런 것들은 적립금의 일정률이기 때문에 적립금에 비례해서 차감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판매 후에 완전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되는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함정 보겠습니다. 기초서류에 명시된 할인율을 통해서 보험료를 할인하는 행위는 변액보험 판매 시 금지사항에 해당된다. 명시되지 않은 할인을 했을 경우에는 금지지만 이미 기초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예를 들면 뭐 한꺼번에 많이 내면 고액 할인을 한다든지 장기 할인을 한다든지 명시된 할인을 하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니죠. 그 다음에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를 통해서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 수익률을 가정해서 최초 원금 도달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 이런 관련된 수익률을 단정적으로 알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죠. 99번부터는 이제 예금자 보험,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음 중 예금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모두 고른 것은 적용되는 곳보다 안 되는 곳, 예를 들면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지역 단위조합 같은 경우는 안 되고요.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해당되죠. 자, 새마을금고 안 되고요. 농협 지역조합 안 되고요. 투자 매매업자 증권회사죠. 되고요. 상호저축은행, 은행업법에서 되고요. 생명보험회사 되죠. 지금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다, 라, 마.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실게요.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고객이 계약한 변액보험의 약관에 최저 보증 약정이 있다면 보험계약자는 뭐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 함정 보겠습니다. 농수협 지역조합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금융회사다. 보호가 안 된다. 예금보험제도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보호한다. 아니죠. 위에 농수협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00번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금융상품. 다음 중 부보금융기관에서 보호되는 상품이 아닌 것은 1번 정기적금 당연히 보호되고요. 2번 신용거래계좌 설정 보증금 당연히 되고요. 주택청약예금 당연히 되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금 지급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럴 경우에는 나라에서 이런 주택금융공사라는 거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관련해서 간접적이지만 지급 보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가 필요가 없어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입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서 예금보험이 지급되는 일종 보험사고는 예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가 되겠죠. 예, 2종 같은 경우는 뭐예요? 파산이라든지 해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2종이 될 거고요. 함정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상장 폐지된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 보험 사고에 해당한다. 상장 폐지가 됐다 그래서 예금 지급이 불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예금 보험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법인의 예금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예금도 받을 수 있고요. 101번 예금자 보호 한도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예금 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2종이고요. 2번 보험사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가 제3자 계약 이전 등을 통해서 영업이 재개된 경우에는 우리 그 예금보험에 가입한 고객 예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3번 금융회사가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요거 마찬가지로 2종이고요. 4번 금융회사의 재무 상황 악화 등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의 지급 정지 명령을 내린 경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예금보험 사고가 아닌 거 제3자 이전을 통해서 재개되었다면 얘는 사고가 아니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1인당 5천만 원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는 퇴직연금제도는 예금자 보호되는 게 두 개가 있죠. 확정 기여형. 그래서 내는 돈, 우리 그 부담하는 돈이 정해져 있고 나중에 받는 돈은 운영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상품과 개인 퇴직연금 IRP라는 게 있죠. 이 두 개의 특징은 운용 책임을 근로자가 가진다는 것이고요. 함정 보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회사의 인허가 취소 시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1개월 이내라고 하는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 예금의 지급 정지 명령을 내린 경우 이종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예금의 지급 정지 명령은 1종이죠. 1종. 인허가 취소, 파산, 해산 이런 것들이 이제 2종이고요. 이것도 틀린 지문이고요. 자, 102번 예금자 보호한도인데요. 다음 표에서 예금자 보호법으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보통 예금은 원금 이자 포함해서 3천만 원이 있고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3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확정급여형은 해당 안 된다 그랬죠?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IRP만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 받을 수 있는 거는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금자 1인당 예금자 보호 한도는 얼마인가? 얼마예요? 1인당 금융기관당 5천만 원이죠. 이때 조심하실 것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이다. 기억해 주시고 함정 보겠습니다.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의 보험금 결정을 거쳐서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결정하겠죠. 두 번째, 예금자 보호제도로 인해서 금융회사별로 원금에 한해서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원금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죠.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 종류별로 5천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한 금융회사는 맞고요. 예금 종류별로는 안 되는 거죠. 1인당 5천만 원이죠. 예를 들면 이 예금 저 예금 합쳐서 5천만 원이지 이 예금 5천만 원까지 이 예금 5천만 원까지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금 종류별로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문이니까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변액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102문제 에센셜 102제 전부 살펴봤고요. 열심히 준비하시는 만큼 모든 분들이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